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아로니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아로니아를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또 어떤 음식과는 피하는 게 좋은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작년부터 아로니아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물에 타서 드시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합 맞는 음식들을 알아보고 알려드렸더니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아로니아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아주 풍부한 열매예요.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화 방지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로니아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로니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좋은 약재도 다른 약재와 함께 쓸 때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아로니아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요거트예요. 많은 분들이 아로니아가 너무 시고 떫어서 먹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아로니아의 폴리페놀 성분이 이 유산균이 장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분도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분말 한 스푼 넣어서 드시는데 장 건강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도 많이 개선되셨대요. 그리고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아로니아 특유의 떫은 맛도 많이 중화되거든요. 특히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 균형도 더 좋아져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죠. 여기에 견과류 몇 알 추가하시면 정말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두 번째로 꿀과의 조합이에요. 아로니아를 그냥 드시면 정말 시고 떫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탕을 넣으시는데 설탕보다는 꿀을 추천드려요. 꿀에는 천연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꿀의 올리고당 성분이 아로니아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꿀이 항균 작용도 하기 때문에 아로니아의 항산화 작용과 시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아로니아 원액에 토종꿀을 섞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매일 물에 타서 드세요.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물론 꿀도 당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넣진 마시고 적당량만 넣어서 신맛을 줄이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도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과 녹차의 카테킨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아로니아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항산화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녹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로니아 분말을 조금 넣어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은은한 베리 향이 녹차와 잘 어울려요. 특히 현미녹차나 보리녹차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차와 섞으면 더 먹기 편해요.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풍부한 과일이에요.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아로니아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 바나나의 칼륨과 만나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로니아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대요. 스무디 만드실 때 바나나 한 개에 아로니아 분말이나 생과를 넣어서 갈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바나나의 단맛이 아로니아의 신맛을 잡아주고 크리미한 질감도 생겨서 먹기 편하거든요.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으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어요. 아침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나 크랜베리 같은 다른 베리류예요. 베리끼리는 궁합이 참 좋아요. 각각의 베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그러니까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서로 다른 종류거든요. 이게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요. 특히 시력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둘 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야간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런 베리류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이 펙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아로니아도 혈관 건강에 좋은데 사과의 펙틴과 만나면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한 임상 연구에서 아로니아와 사과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침에 사과 주스 만드실 때 아로니아를 조금 넣어보세요. 사과의 단맛이 아로니아의 시고 떫은 맛을 상쇄해주고 색깔도 예쁜 보라빛을 띄어서 보기에도 좋아요. 다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과를 갈지 말고 과육이 남아있게 믹서에 살짝만 돌리시는 게 좋아요. 7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이런 성분들이 아로니아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세포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커져요.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타민 E가 이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여기에 아로니아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지면 세포 보호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요거트에 아로니아 넣으실 때 견과류도 함께 넣어보세요. 씹는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져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염분이 첨가된 견과류보다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고요. 8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잖아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한테 좋죠. 아로니아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몸이 찬 분들이 아로니아만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강을 함께 드시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아로니아 차를 만드실 때 생강편을 몇 조각 넣어보세요. 아로니아의 시원한 맛과 생강의 알싸한 맛이 의외로 잘 어울려요. 특히 겨울철에 따뜻하게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요. 여기에 대추를 조금 넣으면 단맛도 나고 기운도 푹 돌아줘요. 제 어머니도 이렇게 드시는데 겨울철 추위를 훨씬 덜 타신대요. 9번째는 레몬이에요. 레몬의 비타민C와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환상의 조합이 돼요. 비타민C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아로니아를 드실 때 레몬을 조금 짜서 넣으면 아로니아의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돼요. 아로니아 물 만드실 때 레몬 한 조각만 넣어보세요. 신맛끼리 만나서 더 시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레몬의 상큼함이 아로니아의 떫은 맛을 줄여줘요. 그리고 레몬 자체가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서 식후에 드시면 더 좋아요. 특히 기름진 음식 드신 후에 이렇게 마시면 속이 한결 가벼워져요. 10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이거든요. 검은 색소가 다 안토시아닌이에요. 아로니아와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하면 안토시아닌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항산화 효과가 더 강력해져요. 특히 검은 콩은 단백질과 이소플라본도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참 좋아요. 검은 콩 두유에 아로니아 분말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아니면 검은 콩을 삶아서 샐러드로 드실 때 아로니아 드레싱을 만들어 뿌려도 좋고요. 아로니아 분말에 올리브오일, 식초, 약간의 꿀을 섞으면 건강한 드레싱이 완성돼요. 이렇게 드시면 한 끼 식사로도 영양이 정말 풍부해요. 11번째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예요. 녹색 채소에는 엽록소와 루테인이 풍부해요. 루테인은 특히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에요.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과 녹색 채소의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면 눈 건강 보호 효과가 더 커져요.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린 스무디 만드실 때 시금치나 케일에 아로니아를 넣어보세요. 색깔은 좀 어둡게 나올 수 있는데 맛은 정말 좋아요. 특히 바나나나 사과를 함께 넣으면 마시기 편해져요. 이렇게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면 하루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12번째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죠.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아로니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 탄력성이 더 좋아지고 혈전 생성도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생선 요리하실 때 아로니아 소스를 곁들여 보세요. 아로니아 분말에 간장, 다진 마늘, 약간의 올리고당을 섞으면 맛있는 소스가 돼요. 이걸 구운 연어나 고등어에 발라서 드시면 비린내도 잡아주고 영양도 배가 돼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해먹는데 가족들이 정말 좋아해요. 13번째는 귀리예요.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베타글루칸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요. 아로니아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은 조합이에요. 아침에 오트밀 드실 때 아로니아를 넣어보세요. 오트밀에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불린 다음 아로니아 분말이나 생과를 얹으면 돼요. 여기에 견과류나 씨알류를 조금 뿌리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오전 내내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로니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아로니아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우유예요. 아까 요거트는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네, 맞아요. 요거트는 좋은데 우유는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로니아의 탄닌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면 침전물이 생겨요. 그러면 아로니아의 좋은 성분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우유의 단백질도 흡수율이 떨어져요. 요거트가 괜찮은 이유는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탄닌과 덜 결합하거든요. 만약 꼭 유제품과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우유보다는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홍차나 녹차를 진하게 우려서 마시는 거예요. 아까 녹차는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네, 적당히 우려낸 녹차는 좋은데 너무 진하게 우리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아로니아에도 탄닌이 많은데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탄닌이 과도하게 섭취돼요. 그러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차와 아로니아를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차를 연하게 우려서 드시거나 식사 시간과는 떨어뜨려서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전분이 많은 식품이에요.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아로니아는 성질이 차가워요. 고구마나 감자도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특히 생으로 먹거나 덜 익혔을 때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만약 고구마를 드신다면 아로니아는 최소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구마를 드실 때는 생강차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서 소화를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아로니아는 나중에 간식으로 따로 드시는 거죠. 네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과 아로니아는 정말 안 좋은 조합이에요. 아로니아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술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거든요. 둘을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실신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아로니아를 평소에 꾸준히 드시는 분이라면 술자리에서는 아로니아 섭취를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를 드시는 건데 술과 함께 먹어서 오히려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철분제나 칼슘제 같은 영양제예요. 아로니아의 탄닌 성분이 철분이나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은 탄닌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져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로니아와 함께 드시면 철분제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영양제를 드신다면 아로니아와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철분제를 드신다면 아로니아는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영양제의 흡수도 방해받지 않고 아로니아의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예요.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로니아와 진한 커피를 함께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산성이 강한 편이거든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이나 위통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커피와 아로니아를 함께 드시면 더 안 좋아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아로니아와는 시간차를 두시거나 커피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커피 대신 우유가 들어간 라떼로 드시면 좀 나아요. 일곱 번째는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 개선제예요. 아로니아 자체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스피린도 같은 작용을 하죠. 둘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먹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어요.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거나 다른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로니아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때로는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자의로 판단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당뇨약이에요. 아로니아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는 거잖아요. 둘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러워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로니아를 시작하실 때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해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아로니아를 먹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려야 해요. 필요하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혼자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홉 번째는 자몽이에요. 자몽은 특정 약물의 대사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피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로니아도 비슷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둘을 함께 먹으면 약물 대사가 더 방해받을 수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아로니아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들을 드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 주스를 만드실 때도 자몽과 아로니아를 함께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0번째는 차가운 얼음물이에요. 아로니아 자체가 성질이 차가운데 얼음물과 함께 마시면 더 차가워져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먹고 싶으시더라도 너무 차갑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로니아를 냉장 보관하시는 건 괜찮은데 드실 때는 실온에 잠깐 꺼내 두셨다가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강을 조금 넣으면 더 좋고요. 11번째는 과도한 설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로니아가 너무 시고 떫어서 설탕을 많이 넣으시는데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아로니아를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칼로리도 높아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나나나 사과 같은 단맛이 나는 과일과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시더라도 익숙해지면 설탕 없이도 드실 수 있게 되세요. 제 경험상 2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요. 12번째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이에요. 아로니아는 천연 항산화 식품인데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든 인스턴트 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나 트랜스 지방 같은 성분들이 아로니아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라면을 먹고 나서 아로니아를 마신다고 해서 라면에 나쁜 성분이 중화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로니아의 효과만 떨어지는 거죠.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를 드신다면 전반적인 식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고 인스턴트는 줄이시는 거죠. 13번째는 과도한 양의 섭취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돼요. 아로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권장량은 생과 기준으로 50g에서 100g 정도, 분말로는 3g에서 5g 정도예요. 이것보다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많이 드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은 처음부터 많이 드셨다가 배탈이 나셨거든요. 14번째는 다른 보충제와의 과도한 조합이에요. 요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러가지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오메가3, 홍삼, 프로폴리스 등등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함께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로니아도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다른 건강식품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드시면 간이 처리하느라 힘들어해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는 하나씩 추가하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15번째는 공복 상태에서의 과다 섭취예요. 아로니아는 산성이 강한 편이라서 공복에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속쓰림이나 구역질이 날 수 있거든요. 아로니아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식물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드시면 위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트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절대로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세요. 이렇게 아로니아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실 이런 정보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자연식품끼리는 대체로 궁합이 좋고 가공식품이나 약물과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들을 드릴게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서 들은 좋은 사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요.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아로니아 요거트를 드시면 좋아요.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분말 1스푼, 견과류 조금, 바나나 반 개 정도 넣으시면 완벽한 아침 간식이 돼요. 이렇게 드시면 오전 내내 활력이 넘쳐요.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고요. 오후 3시쯤 간식 시간에 아로니아 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따뜻한 물에 아로니아 분말을 타고 레몬 한 조각과 꿀 조금 넣으면 맛있는 차가 돼요. 이렇게 마시면 오후에 피로도 풀리고 저녁까지 버틸 에너지가 생겨요. 저녁 식사는 생선 요리를 하시는 날이면 아로니아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아로니아 분말 1스푼에 간장 2스푼, 다진 마늘 약간, 올리고당 1스푼 섞으면 돼요. 이걸 구운 생선에 발라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영양도 배가 되고요. 주말에는 아로니아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바나나 1개, 블루베리 1줌, 아로니아 분말 1스푼, 시금치 1줌, 두유 1컵을 믹서에 갈아보세요. 색깔은 좀 어둡게 나오지만 맛은 정말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 바나나 아로니아 스무디를 추천드려요. 바나나의 칼륨과 아로니아의 폴리페놀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줘요.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약은 계속 드셔야 하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사과 아로니아 주스를 추천드려요. 사과 1개를 믹서에 갈고 아로니아 분말을 섞어서 드세요. 여기에 귀리 우유를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돼요. 눈이 자주 피곤하신 분들은 블루베리 아로니아 요거트를 추천드려요.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안토시아닌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이걸 드시면 다음날 눈이 한결 편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강 아로니아 차를 추천드려요. 생강편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아로니아 분말을 조금 넣으세요. 여기에 대추도 넣으면 더 좋아요. 식후에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가 잘 돼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꿀 아로니아를 추천드려요. 아로니아 원액에 토종꿀을 섞어서 냉장 보관하시다가 매일 물에 타서 드세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이렇게 드시면 감기 예방에 정말 좋아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검은콩 아로니아 두유를 추천드려요. 검은콩 두유에 아로니아 분말을 넣어서 드시면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30분쯤 지나서 아로니아 스무디를 드셔보세요. 바나나, 아로니아, 단백질 파우더를 섞어서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로 운동 후 피로도 덜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말씀드릴게요. 아로니아를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하루 1스푼 정도만 드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급하게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아로니아를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2주 전부터 아로니아 섭취를 중단하세요. 아로니아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중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베리류에 알레르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로니아를 구매하실 때는 원산지와 제조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믿을 수 있는 업체 제품을 선택하시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더 좋아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보관은 직사광광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하세요. 생과는 냉동 보관하시면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해요. 분말은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요. 아로니아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 피해야 할 음식들은 피하시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로니아만 믿지 마시고 전반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아로니아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조력자인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